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한 세 가지 정도만 가장 중요한 걸 오늘 좀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죠. 첫째는 예.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이 분야마다 다 비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경제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경제 성장은커녕 계속 경제가 베네수엘라형으로 갈 거예요. 예. 또 민생 파탄 났습니다. 집 하나 얻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안보 다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저의 하나의 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초인류 정상국가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내놨었죠. 그것은 정치 비전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책 비전입니다. 정책보다는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이런 걸 내라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사실은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공약이 너무 많아요. 요즘도 우리가 좀 경험하지만 그냥 공약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빌 공짜군요. 네, 예. 정말 포퓰리즘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공약을 해놓고서는 또 그걸 이제 당선되면 지키겠다고 또 막 무리를 하는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한 걸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공약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장기 모멘텀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공약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렸으면 그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공약 책임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필요한 공약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국정 운영을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행정부가.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은 행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그래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했고 뭐 제가라기보다 국민들이 필요한 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했고 또 마을 변호사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적 지원을 좀 해주도록 했고 이런 걸 다 했어요. 제가 다 아이디어를 내고 또 만들어 나간 겁니다. 또 검사들도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수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 전문화 과정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어떤 장관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집행하는 것을 5년 임기 내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을 잘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굴까요? 정부입니다. 젊어서부터 이 정책들을 쭉 행정가. 그렇죠. 키워온 그런 행정가들이 정책 전문가죠. 국민의 삶도 그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만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만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깊은 그 뒷얘기들 전반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정책은 큰 정책은 대통령이 제시하고 또 정치권이 제시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된다. 뭐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 야단치고 뭐 책임지게 하고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 100만 넘는 공무원들이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용이 안 돼요. 그죠. 저는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요새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의사 되든지 공무원 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나라 그 유능한 인력들이 공무원으로 행정부에 많이 가 있죠. 이 행정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그 중요한 사람들이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파퓰리즘을 막는 그렇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공무원들도 승진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출직 위에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또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군요. 제가 경험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던 것이 그동안 대부분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빽쓰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남보다 빨리 또는 할 수 없는 승진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류는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 공직 역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만큼 되는데 된 거죠. 예. 공직자가 역할을 한 거지 그냥 국민들이 뭐 그냥 삶을 통해 갖고 나라를 이렇게 키워놓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정부도 정부대로 역할을 했고 또 국민은 국민대로 또 헌신하셨고 이게 모아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 완전히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 영역에서 또 삶이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도 하는데 바람직한 그 정치를 이루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교 분리는 제가 알기로는 일제 시대에도 그랬고 뭐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않을 테니까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군 저렇군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정교 분리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국민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독교인다운 바람직한 정치 행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 또는 교회의 바람직한 정치 활동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예. 더 욕심도 안 내고 또 게을리도 안 하고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쭉 읽는 중에 정치를 하게 됐으니까 예. 근데 그 중에 보면 정치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게 102개예요. 그렇습니까?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는 못 보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경 자체가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윗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솔로몬 정치인이고요. 또 사사들 다 정치인들이죠, 사실은.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갖고 정교 분리 원칙이니까 당신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부당하게 종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막고 또 종교가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 부당한 정치 행위를 세력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양쪽의 부작용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 선 영향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 제가 정치를 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인재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영역이지 정치를 빼고 나머지 영역인 게 아니거든요. 예. 좋은 분들이 많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회도 정치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정치를 빼고 나머지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좀 그 정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늘 하는 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냥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대안이 뭘까? 이 말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하고 했는데 교회도 사적 모임에 들어가서 강제로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헌법 소원해 가지고
연방정부,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게 이제 무효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율에 맡겼는데, 한국은 상당히 이제 통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방역에 대해서 교회도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거기 찬성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소중한 거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 예배라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지. 평일날 6일 동안은 흩어져서 예배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다. 단지 모이는데 서로 방역에 최대한 힘을 써서 밀집하지 말고 뚝뚝 떨어져 앉고 시간대를 달리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정부가 어린애처럼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잘못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헌법에는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37조 2항에 보면 뭐 일반적 유보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국민의 모든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더라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우리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안 맞는 겁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과도하게 그 질서나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또 우리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방역의 그 기본을 지키면서 모여 예배하는데 그것을 뭐 몇 퍼센트 모여라, 몇 퍼센트 모여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헌법 자체에 위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뭐 지금까지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황 대표님 개인의 신앙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듣기로는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잠도 없으신가? 저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새벽 일찍 못 일어나겠던데. 그리고 또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믿음을 물려받으셨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독실한 신앙인이 되셨는지 이런 거를 조금 간증 비슷하게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건 아니고 예. 어머니를 저희가 전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지셔서 예. 저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고 예. 예. 그러니까 뭐 늘 기도의 제목이 저였어요. 예. 제가 이제 바쁘고 분주해서 그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키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보면 이제 어머니 이렇게 댁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책을 늘 펴놓고 계세요. 보시고 계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잤어요, 사실은. 한 10시, 11시 그때쯤 자서 4시나 5시 되게 이 정도 잤어요.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의 이제 빠뜨림 없이 이렇게 했고 또 아침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새벽에 제가
성경 공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근데 이제 다른 성경 공부 교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강의식이 아니고 토의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세워서 리더가 이제 질의응답. 저도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토의식 공부를 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토의식 공부 인도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예. 제가 저 리더를 세워서 리더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도 만들고 저도 이제 또 그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통하는데도 정치인으로 소통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 그냥 강의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이런. 그래서 저는 저 신앙생활이 곧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참 당대에 이렇게 좋은 신앙 갖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습니까? 10살 때 이제 우리 누나가 시판 준다고 해서 시판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제가 뭐 그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근데 시판이 이제 왕사탕 2개예요. 왕사탕 하나가 5원이었는데 예. 그 왕사탕을 그냥 아껴 먹으면 이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제가 그 돈의 유혹에 끌려서 갔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예.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린 다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씻어준다. 이런 얘기를 첫 시간에 들었어요. 근데 어린 저지만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께 물어가면서 내 죄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가 10살이었습니다. 와, 10살 때 그런 걸 깨달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9살짜리 애를 보니까 완전히 애기더라고요. 나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부터 이제 누가 뭐 교회 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예. 초등학교 어린이 가르치는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러세요? 네. 체격이 지금 체격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아, 그러세요. 네. 일찍 그리고 컸군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암송도 뭐 몇 장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잘하는 줄 알고 우리 교회 선생님, 교회에서 네가 믿을만 하니까 가서 하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맡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젊은 사람들이 없었거든. 예.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커가면서 또 신앙도 키우고 뭐 그랬습니다. 침례교 교회 어떤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침례교가 사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쏟는 편인 것 같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 좀 야간 신학교를 나오셔서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안 하시죠?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학은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뭐 소위 이제 서원을 한다고 그러죠. 예. 제가 이제 집이 어려워서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젊은이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어요. 아, 사법고시 준비하실 때요? 그렇죠. 예. 빨리 해야 되니까 예.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구했죠. 정말 빨리 됐어요. 언제 되셨습니까? 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졸업하면서. 4학년 때 예, 졸업하자마자 바로 되셨군요. 그래서 뭐 잘 됐죠. 근데 이게 서원한 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되게 뭐 많이 뽑아야 120명 뽑는데 예. 판검사 임용하는 인원은 매년 150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시만 되면 그냥 판검사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원하는 대로. 근데 그 당시 내가 될 때는 300명을 300명으로 뽑았어요. 늘었죠. 예. 예, 그래서 300명 뽑으니까 경쟁이 이제 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합격시켜 주신 거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연수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겠다고 하는 이거는 좀 뒤로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며칠을 기도했는데
내 안에서 답이 와요. 야, 누가 널더러 서운하라고 그랬냐.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신학을 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젊은이의 삶을 살겠다고 네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야. 내 안에서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서 신학을 하셨군요. 대학 그렇죠. 대학 졸업하면서 사실 합격하고 나서 바로 연수원 다니시면서 야간 신학을 하셨군요. 그랬습니다. 예. 저는 훨씬 후에 신학을 한 줄 알았어요. 신학을 한 걸로 말하면 제가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선배입니다. 그렇네요. 아유, 이거 뭐 시간이 되면 더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싶은데 오늘 이런 얘기는 참 처음 듣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혹시 우리 그 독자들이나 또 월드뷰 TV 시청자를 위해서 뭐 제가 질문을 안 해드려서 못한 얘기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마무리 클로징 코멘트로서 좀 해주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까 여러 명의 후보들이 지명이 됐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저를 낙마 1호로 딱 찍더라고요. 낙마 1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낙마 1호래요.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아닐까요?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는지 하여튼 뭐 낙마 1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즘 그렇게 잘 통과되지도 못하는 청문 경과 보고서, 청문회 끝나고 나면 청문 경과 보고서를 그렇죠.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뭐 안 해도 그 대통령이 특별히 또 원하면 일정한 기간 다음에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낙마 1호라고 하더니 민주당도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했어요. 또 총리 때도 마찬가지. 총리 때는 동의를 안 하면 총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를 굉장히 그 많은 음해를 하고 또 폄훼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이야기들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고 청문회에서 뭐 며칠을 얘기하고 다 하고 또 같은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많이 오해들이 불식이 안 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한 사회, 정말 공정한 사회. 뭐 그래서 이게 그냥 폄훼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제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공정하게 정직하게 생활을 해서 이런 폄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죠.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 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저도 이제 나섰습니다마는 꼭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꼭 한마디 좀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꿈꾸던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노력했는데 지금 너무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또 국민의 삶이 힘들어져서 정말 저도 가슴 아픕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정의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그냥 용인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정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를 통해서 초일 정상국가를 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선거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그런 정치 그 아젠다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거짓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정치인들을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